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도시 샌프란시스코에 잘 오셨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 미국인들이 은퇴 후 살고 싶 도시 1위였던 도시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역사의 최선봉에 있었고 현재는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의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샌프란시스코, 지금부터 샌프란시스코에 대하여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도시 면적이 약 12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의 5분의 1이에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합친 정도 넓이에 도시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는 약 82만 6천 명, 2026년도 인구 센서스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입니다. 도시는 미국 다른 대도시에 비해 작습니다. 도시가 작아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언덕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름 붙은 언덕만 40개가 넘습니다. 가장 가파른 거리는 경사가 31.5%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에 가깝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람들 종아리가 왜 튼튼한지,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왜 다른 대도시 주민에 비하여 슬림한지 오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날씨부터 시작할게요.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추운 계절은 여름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7, 8월이 1년 중 가장 안개가 짙고 바람이 강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륙의 센트럴밸리가 여름에 40도까지 달아오르면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솟구칩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차가운 태평양 공기가 좁은 금문 해협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 공기가 도시 위로 안개가 되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오후에 반팔로 다니시면 춥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 안개에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KARL, SNS 계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또 다른 특징이 극단적인 마이크로 클라이밋입니다. 언덕이 많아서 동네마다 날씨가 다릅니다. 미션 지구는 화창하고 따뜻한데 차로 15분 거리인 바닷가에 가까운 서쪽 선셋 지구는 안개에 잠겨 5도쯤 낮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요. 그래서 현지 사람들의 필수품이 얇은 겉옷입니다. 특히 금문교에 가시면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가 훨씬 낮습니다. 왜 샌프란시스코 상점마다 후디를 걸어놓고 판매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역사입니다. 첫 이야기부터 좀 이상합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은 태평양 연안에서 손꼽히는 천연 항구입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이걸 200년 넘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6세기부터 스페인 배들이 이 앞바다를 계속 지나다녔어요.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도 근처에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만을 못 봤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입구가 좁습니다. 금문해협 폭이 1.6km 정도라 바다에서 보면 그냥 육지가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안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안개가 1년 중 상당 기간 입구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 거대한 만은 결국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발견됐습니다. 1769년 스페인 원정대가 걸어서 언덕을 넘다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1776년 스페인이 여기에 군사 요새와 선교원을 세웁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바로 그 해예요. 지금 금문교 남단에 있는 프레시디오가 그 요새 자리입니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은 오론족이었습니다. 만에 풍부한 조개와 물고기에 의존해 살던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더. 이 마을의 원래 이름은 샌프란시스코가 아니었습니다. 예르바 부에나, 즉 스페인어로 좋은 풀이라는 뜻이었어요. 지금 이름으로 바뀐 건 1847년입니다. 이름을 바꾼 다음 해에 이 도시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1848년 금이 발견됩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인구는 약 1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3만 6천 명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소식을 들은 배들이 세계 각지에서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구에 닿는 순간 선원들이 전부 배를 버리고 금광으로 달아났습니다. 선장도 도망간 경우가 있었어요. 배에 남아봐야 몇 푼인데 산에 가면 부자가 된다는데 누가 남겠습니까? 그 결과
항구에 수백 척의 배가 주인 없이 방치됐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600척이 넘는 배가 버려진 채 떠 있었다고 나와요. 배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럼 이 배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도시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 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배를 그 자리에 가라앉히고 흙으로 메우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금융가 초고층 빌딩들이 서 있는 그 구역의 지하에는 골드러시 시대의 배들이 통째로 묻혀 있습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일대에서 지하 공사를 하면 선체와 화물이 발견됩니다. 발굴된 배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밟고 다니실 그 땅이 원래는 바다였고 그 아래엔 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캘리포니아의 교훈이 반복됩니다.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드물었고 그들에게 물건을 판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광부들에게 튼튼한 바지를 팔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금을 안전하게 옮겨주던 웰스 팔고 전부 이 도시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골드러시는 아시아에서도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특히 중국 광둥 지역에서 많이 왔어요. 그들은 캘리포니아를 금산 다시 말해 금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 대륙 횡단철도 공사가 시작됩니다. 서쪽 구간을 맡은 회사의 노동자 중 약 90%가 중국인이었어요. 이들이 맡은 게 시에라네 바다 산맥 구간이었는데 절벽에 바구니를 매달고 내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급히 끌어올려지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겨울에는 눈사태로 사람이 사라졌어요. 정확한 사망자 수는 지금도 모릅니다. 철도가 완공된 1869년 완공 기념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에 중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자 이들에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1882년 미국은 중국인 배제법을 통과시킵니다. 미국 역사상 특정 민족을 지목해 이민을 금지한 최초의 법이었어요. 이 법은 1943년까지 유지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중국인들이 모여 산 곳이 차이나타운입니다. 북미 최초이자 지금도 아시아 밖 최대 규모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6년 대지진으로 차이나타운이 전소됐을 때 시당국은 이 기회에 중국인들을 도시 외곽으로 쫓아내고 그 노른자 땅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중국계 지도자들은 이걸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차이나타운을 동양풍으로 화려하게 재건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관광 명소가 되면 세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시가 쫓아낼 명분이 없어지니까요. 실제로 그 전략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실 차이나타운의 그 곡선 지붕과 등롱은 사실 중국 남부의 전통 양식이라기보다 1906년 이후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인 거죠. 저는 이게 이 도시에서 가장 영리한 생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 12분 규모 7.9로 추정되는 지진이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에서 중요한 건 지진 자체가 아닙니다. 도시를 파괴한 건 불이었습니다. 지진으로 가스관이 터지면서 곳곳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수도관도 전부 끊어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소화전을 열었는데 물이 안 나온 겁니다. 불은 사흘 동안 탔습니다. 도시의 약 80%가 사라졌고 사망자는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5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당시 시 당국은 피해 규모를 축소해서 발표했습니다. 도시가 지진 위험지대로 낙인 찍히면 투자가 끊길까 봐서요. 그래서 공식 사망자 수가 오랫동안 몇백 명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놀라운 속도로 재건됩니다. 9년 뒤인 1915년에는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어요. 폐허에서 9년 만에 세계에 우리는 돌아왔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1989년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월드 시리즈 야구 중계 도중에 발생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된 지진으로 유명하죠. 베이브리지 상판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때 손상된 해안가 고가 도로를 재건하지 않고 철거해버렸는데 그 결정 덕분에 바다가 다시 열리면서 지금의 아름다운 워터프론트가 생겼습니다. 재난이 도시를 개선한 드문 사례예요.
이제 오늘 보실 두 상징입니다.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 1937년 완공됐습니다. 총 길이 2737m, 주탑 높이 227m.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고 그 기록을 27년간 유지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답해 드릴게요. 왜 이름이 금문인데 다리는 주황색인가? 골든게이트는 다리 이름이 아니라 해협 이름입니다. 태평양과 만을 잇는 그 좁은 물길을 골든게이트라고 불렀어요. 다리가 그 위에 놓인 겁니다. 그럼 이 색은 뭘까요? 정식 명칭이 인터내셔널 오렌지인데 재밌게도 원래는 페인트가 아니라 방청도료였습니다. 강제를 운반할 때 녹슬지 말라고 칠해둔 붉은 미칠이었어요. 그런데 건축가가 그 색을 보고 이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안개 속에서 가장 잘 보이고 붉은 산과 푸른 바다 사이에서 조화롭거든요. 참고로 당시 해군은 검정과 노랑 줄무늬를 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배에서 잘 보이게요. 그 안이 채택됐다면 지금 이 다리는 거대한 공사장 표지판처럼 보였을 겁니다. 건설 중 이야기 하나 더 해보죠. 당시 대형 공사는 $10,000당 사망자 1명이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의 책임자는 그걸 거부하고 당시로선 이례적으로 안전모를 의무화하고 다리 아래에 거대한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그 그물이 19명의 목숨을 살렸어요. 그물에 떨어졌다 살아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모임 이름이 지옥으로 가담한 클럽이었습니다. 알카트라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만 한가운데 떠있는 바위섬입니다. 1934년부터 1963년까지 연방교도소로 운영됐어요. 알카포네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감옥이 특별했던 건 위치입니다. 육지까지 2km가 조금 넘는데 물이 섭씨 10도 안팎이고 조류가 매우 셉니다. 그래서 탈옥해도 못 산다는 게 이 감옥의 설계 원리였어요. 기록상 36명이 탈옥을 시도했고 공식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1962년 사건은 지금도 미제입니다. 3명이 숟가락으로 벽을 파고 침대에 사람 머리 모형을 만들어 놓고 사라졌어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감옥이 문을 닫은 뒤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1969년 원주민 활동가들이 이 섬을 점거했습니다. 조약에 따라 버려진 연방 땅은 원주민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점거는 19개월 동안 이어졌고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이 현대 미국 원주민 인권운동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지금도 섬 건물 벽에 당시 구호가 남아 있어요. 이 도시는 늘 미국의 흐름보다 반발짝 앞서갔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50개국 대표가 이 도시에 모여 유엔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유엔이 태어난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1967년에는 헤이트 애시버리 지역에 전국의 젊은이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랑의 여름, 히피운동의 정점이었죠. 70년대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반전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1970년대에는 카스트로 지구가 미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하비 밀크가 캘리포니아 최초의 공개 동성애자 선출직 공무원이 됐고 1978년 시청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의 도시입니다. 실리콘밸리는 남쪽 40km 밖이지만 지난 20년간 기업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 이 도시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자리 잡으면서 다운타운이 비었어요. 사무실 공실률이 35%를 넘겼는데 팬데믹 직전에는 4.7%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끝났다는 기사가 전 세계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붐이 이 도시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공실률이 27.2%로 1년 만에 4.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회복 속도예요. 2020년에 AI 기업의 사무실 임대 계약은 2건이었는데 지금은 연간 167건입니다. 오픈 AI 본사가 있는 미션베이 지구는 공실률이 9% 아래고 프레시디오는 2% 미만입니다. 다만 그늘도 분명합니다. 임대료가 넉 달 만에 14% 올랐고 주택가격도 두 자릿수로 뛰고 있습니다. AI 호황의 혜택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서 서비스직 종사자나 예술가들에게는 오히려 살기 더 어려운 도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노숙 문제도 여전히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실 샌프란시스코는 회복 중인 도시입니다. 활기찬 거리와 비어있는 거리가 몇 블록 간격으로 붙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도시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00년 동안 아무도 못 찾은 만 안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금을 찾아 버려진 배들을 묻고 그 위에 지었고 그 배들은 지금도 금융가 지하에 있습니다. 사흘간 불타 80%가 사라졌다가 9년 만에 세계 박람회를 열었고 쫓겨날 뻔한 차이나타운은 스스로를 관광지로 만들어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유엔이 태어났고 히피가 태어났고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자리 잡았고 지금은 AI 산업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특징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매번 끝났다는 말을 듣고 매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지금도 그러는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온다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스캇 메시지의 유명한 노래가 말해주듯 미국 서부의 문화의 시작을 알린 샌프란시스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